안녕하세요.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짱했던 하늘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서니까 비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아열대 기후로 굉장히 좀 많이 온 것 같다. 되게 뜬금없이 비가 쫙 왔다가 또 말끔하게 하늘이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또 뜨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좀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다. 기후가 변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. 저는 얼마 전에 안과를 다녀왔어요. 뭐 특별히 눈이 어디 아파서 안과를 간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그 용역 노가다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 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한마드릴이라 그래서 벽에다가 그 구멍을 뚫는 드릴이 있어요. 그걸 한마드릴이라고 하는데 그거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스팔트 파편들이 막 눈으로 막 튀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 오른쪽 눈에 눈동자 그 주변 밑으로 되게 좀 투명하게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덜컥 겁이 난 거죠. 뭐 눈으로 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거울에 비친 제 눈의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는 낯설은 모습이 보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. 그래서 아내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눈 좀 보라고, 그 눈 좀 이상해 보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좀 부은 것 같다.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은 것 같으니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안과를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안과를 딱 갔는데 뭐 시력 검사랑 뭐 압력 검사 뭐 이런 거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정밀하게 눈 검사를 받아 보니까 제 눈동자 주위에 그 비쳐서 보이는 그 부분이 좀 누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냥 노폐물이 좀 쌓인 거다. 그리고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는 이유는 세월의 흔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월의 흔적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이 좀 허해지더라고요. 내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건가? 이렇게 점점점 내가 늙어가는 건가? 심지어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왼쪽 눈이 1.0이 나오고 오른쪽 눈이 0.7이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1.5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. 정말 오랜만에 안과를 간 거긴 한데 1.5 밑으로 제 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씻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잖아요. 그러면 이 이마에 주름이 막 생기고 눈 밑이 점점점 처지고 또 제 얼굴에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막 죽은 깨나 뭐 이렇게 좀 피부가 노화가 되는 흔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한 번도 내가 늙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퇴화해 가는구나. 몸이 점점 늙어가는구나. 그러면서 제 위에 형들, 좀 나이 있으신 형님들은 이제 40대가 다 돼가는데 그 형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서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러운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저 또한 그 늙는다는 것이 조금 뭔가 낯설고 뭔가 서운한 느낌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이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과 느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나마 좀 남아있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조금 좋은 걸 써야 하나, 아니면 운동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,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. 근데
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게 되다 보니까 몸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. 몸을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흔적들.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내 삶에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나 보다. 눈에 노폐물이 쌓일 만큼 굉장히 책이나 글들을 열심히 봐왔던 것이고, 또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먼지구덩이를 씌어가면서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한 결과겠구나.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책을 읽었었던 흔적이 내 이마에 주름으로 있는 거겠구나. 또 설교를 쓰거나 아니면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고 몸에 근육들이 빠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겨난 세월의 흔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, 아유, 그래, 나 역시 열심히 살았구나.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 사용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고, 자연스럽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젊음이나 에너지가 점점 줄어가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또 되게 자연스럽게 초연해지는 마음. 역시 세월엔 장사 없고, 지금 아직 뭐 내가 많이 늙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늙음도 서서히 계속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서게 되었구나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늙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?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드는 생각이,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서 굉장히 모진 인생을 살았고, 그가 받았던 어떤 고난, 고통,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스스로도 내 몸에 늙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, 권용수라는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의 흔적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좀 그런 생각들도 고민이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목사라는 신분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신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, 이런 고민들을 쭉 생각을 좀 하고 살게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지내야 될지, 아니면은 따로 사역지를 구해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,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면서 살아야 할지, 또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.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, 그 어떤 삶의 모양이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지 않을까,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내년을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,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저와 같이 세월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든 그 남은 흔적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흔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하고 또 가장 멋있고 가장 보람찬 그런 흔적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